이제 그 클래스와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그러한 이론적인 내용인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실 때에는 조그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크고 방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방대해집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클래스와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은 모두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드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클래스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와의 관계 왜 필요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클래스 간의 관계는 자, 어떤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어떤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를 이용하는 정도, 또 어떤 클래스는 반드시 이 클래스에 종속이 돼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클래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UML이나 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서 크게는 네 가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연관, 의존, 집합, 구성인데요. 가장 강한 것이 구성이고 그 다음 집합, 그리고 연관, 의존입니다. 자, 연관 관계는 사실은 어떠한 클래스가 어떠한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참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기 때문에 그 클래스의 오브젝트의 레퍼런스를 늘 가지고 거기에 디펜던트하게 의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의존이라는 것은 자, 그 클래스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여기 닥터와 페이션트가 있죠. 첫 번째 예에서 자, 여기 보시면 닥터와 페이션트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환자는 닥터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문의를 하죠. 내 병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어떤 병일까 묻죠. 또 닥터는 한 사람의 환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환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 환자가 어떤지 문진이나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의존관계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특정한 페이션트가 어떠한 닥터에게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겠습니다 라고 차트에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트의 기록에 따라 닥터의 비헤비어의 행위가 달라지겠죠. 자, 또한 이 닥터 A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페이션트의 기록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페이션트의 기록이 있어야만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닥터 A가 페이션트에게 의존적이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연관관계라는 것은 자, 우리가 닥터와 페이션트가 어떤 비헤이비어를 할 때, 어떤 함수를 운영할 때 반드시 이미 객체가 존재를 하면서 거기에 정보를 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간의 끈끈함은 누가 더 밀접하다, 밀접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닥터의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 또 거기에 메소드에서 어떤 일을 수행할 때 페이션트 객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디펜던시 같은 경우에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은 자, 닥터 A가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션트 객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해야 된다. 이미 존재해야 된다는, 그래서 페이션트의 객체가 존재해야만 우리가 닥터 A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폰드나 자, 여기 애그리게이션이나 컴포지션이 좀 쉽습니다. 애그리게이션 단순히 포함 관계입니다. 포함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집합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컴포지션은 좀 더 끈끈합니다. 이 구성이라는 관계는 사실 자동차는 엔진이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죠. 자동차가 생성이 될 때 엔진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만 자동차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 폰드나 덕 관계에 있어서는 오리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호수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러한 연관, 의존, 집합, 구성과의 관계는 자, UML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을 씁니다. 자, 어소시에이션은 이렇게 실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자, 그리고 디펜던시 같은 경우에는 점선의 화살표. 그래서 닥터 A가 페이션트에 의존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애그리게이션과 컴포지션이 있는데 애그리게이션은 실선의 다이아몬드, 그 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가 꽉 차 있죠. 여기 그리고 자, 요것이 뭔가 하면은 개수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0, 스타는 0부터 n개. 그리고 0,0 자, 0부터 1개 혹은 0부터 n개. 자, 1 뭘까요? 그렇죠. 1개죠.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걸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동차는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존재한다 그러면 엔진은 하나가 존재해야 된다. 그런 얘기 되는 것이고요. 엔진은 존재합니다. 존재한다고 하면 자동차는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엔진이 이 자동차에만 국한돼서 사용할 필요는 없죠. 엔진은 독립적으로도 다른 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엔진이 없이는 돌아가지가 않죠. 자, 그런 면에서 컴포지션이 매우 끈끈한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관계의 판별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두세요. 자, 클래스의 참조가 유죄가 되면 다시 말해서 연관관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션트의 객체에 있는 정보를 닥터가 뽑아낼 수 있고 또 닥터의 정보를 페이션트가 뽑아내는 그런 관계였죠. 그래서 자, 그 페이션트나 아니면 닥터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정보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참조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의존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클래스를 내 나름대로 생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레퍼런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 클래스를 나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또 클래스의 생명 주기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유지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 집합이냐 구성이냐 될 수 있는데요. 집합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생명 주기가 서로 독립적이라면 집합 관계입니다. 이를테면 폰드나 아까 덕이 있었죠. 덕이나 폰드는 서로 의존적이진 않아요. 자, 덕이 없다고 해서 폰드가 아닌 게 아닌 거고 또 폰드가 없다고 해서 덕이 아닌 게 아닌 거죠. 서로 독립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객체 생명 주기가 독립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구성 같은 경우에는 자, 카가 만들어질 때는 항상 엔진이 포함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엔진은 자동차와는 독립적으로 내가 움직이진 않지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동차는 엔진하고 항상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자, 자동차는 생명 주기와 더불어서 자, 그 안에 있는 엔진은 어떻습니까? 자동차의 생명 주기와 카와 생명 주기와 서로 같죠. 그러나 엔진은 자동차와는 독립적인 생명 주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여기 페이션트와 닥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션트나 닥터는 닥터 리스트나 페이션트 리스트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메소드는 닥터나 페이션트의 객체를 파라미터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 보시면 닥터라는 객체 그리고 페이션트라는 객체가 닥1, 페이션트 1으로 만들어져서 서로의 페이션트 리스트나 닥터 리스트의 파라미터로 사용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레퍼런스에 따라서 자, 닥1이나 페이션트 1의 객체의 행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의존 관계는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클래스를 개발할 때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객체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은 의존 관계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객체를 레퍼런스 하는 것이 아니죠. 레퍼런스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카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가 들어오면 그걸 카피를 해서 나름대로 만들어야 되고 자, 이 객체는 자, 이것이 실행되기 전에 이것이 만들어질 때 이미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만들어질 때 이거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지지 않겠죠.
아래에 보세요. 여기에 닥터의 페이션트 1이 있는데 이 페이션트 1을 집어넣지 않으면 자 여기 그 생성자 만들어지지 않겠죠. 따라서 이 페이션트는 이미 페이션트 1은 존재해야 됩니다. 이미 존재해야만 우리가 닥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관계이죠. 그래서 의존 관계라는 것이고요. 앞에 우리가 연관관계는 서로 참조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리와 연못에서 지표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애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닥을 만들어서 우리가 닥1, 닥2를 자, 애들 통해서 폰드의 멤버로 집어넣고 있죠. 자, 닥1과 닥2가 없어진다고 해서 폰드 1과 폰드 2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안에 이미 리스트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폰드가 사라진다고 해서 닥1과 닥2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컴포지션을 보세요. 컴포지션을 보면은 자, 칼을 내가 생성할 때 속성으로 엔진이 자, 이 클래스가 객체로 만들어지죠. 한마디로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 엔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이 클래스는 자, 이 자동차의 절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엔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성관계인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여러분께서 여러 다른 블로그라든가 설명을 보시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해 놓으신다면 나중에 실제로 회사에서는 이러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아키텍처 모델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설계를 많이 진행합니다. 그때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UM에서 알아둬야 할 것이 메시지 간의 어떤 객체 간의 메시지 전달입니다. 메시지 패싱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클래스 내에서 어떠한 객체가 다른 객체에 있는 메시지를 호출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메소드에 있는 자, 그 클래스에 있는 그 객체에 있는 어떠한 함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터치라는 객체가 있고 뱅크 컨트롤러라는 객체가 있고 어카운트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터치나 뱅크나 컨트롤러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 이 터치 스크린에서 뱅크 컬러의 오브젝트에 getBalance라는 함수를 호출한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터치 스크린에서 잔고조회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럼 뱅크 컨트롤러는 자, 이 함수를 실행시키겠죠. 근데 실제 실행은 터치 스크린 여기 코드에 담겨 있을 겁니다. 단지 자, 뱅크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불러와서 getBalance를 호출한다는 정도겠죠. 그래서 getBalance는 여기에 속해 있는 메소드고요. 그리고 getBalance 여기에 있는 getBalance는 어카운트에 속해 있는 그러한 메소드일 겁니다. 그래서 터치 스크린이 자, 뱅크 컨트롤러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getBalance를 호출하고 자, 뱅크 컨트롤러 역시 이 getBalance를 호출당하면 자, 어카운트의 객체를 이용해서 그 안에 getBalance를 호출해서 실행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카운트는 리절트를 자, 뱅크 컨트롤러에게 돌려주고 뱅크 컨트롤러 역시 그 리절트를 터치 스크린에 돌려주면 자, 핀 입력이라는 그러한 것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UML에 있는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클래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메시지 패싱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